안녕하세요. 인터뷰 선물 양영은입니다.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 역사 왜곡 망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유엔은 특히 위안부 왜곡 망언과 관련해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직접 그 피해를 당했던 강제 위안부 할머님들은 하루하루 더더욱 힘든 나날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지금 살아계신 59분의 위안부 할머님 가운데 한 분을 만나봅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또 역사를 듣는다는 기분으로 오늘 인터뷰 선물 함께 하시죠. 사죄해라, 배상해라. 그도 20년을 했습니다. 15살에 뭐도 모르게 꺾기 가서 그 군인방에 안 들어간다고. 이거는 연극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현실에 제가 당했는 거 그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인터뷰 선물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굉장히 멀리서 대구에서부터 서울까지 이렇게 어려운 결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근황 좀 여쭤볼까요? 집에서 요즘에는 좀 집에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집에 있어 보니까 무척 집에 있을 거기 못 될 때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겨요. 분함, 한 가는 거 그런 것도 제가 잊고 살려고 그럽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자꾸 제가 참 성질이 좀 온순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정도 많았고 이런데 뭔가 모르게 첫무부터 사죄해라, 배상해라, 사죄해라, 배상해라 이거를 그도 20년을 했습니다. 네. 하니까 성질이 참 나빠졌어요. 올해 연세가 86 되셨죠? 예, 정말 많지요. 그래도 되게 정정하세요, 굉장히. 너무 많아요. 제가 2007년도에 저희 아침 뉴스타임에서 인터뷰를 해서 뵀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건데 진짜 많이 변하신 줄 잘 모르겠어요. 2007년도만 해도 조금 젊었지, 그죠? 어디 가서도 일본 가서도 하는 얘기가 200년까지 살라, 20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뭐다 하는 얘기가 200살까지 살아라. 200살까지 할머니 200살까지 사세요 하니까 이렇게 건강을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제가 일본한테 꺾여가지 않고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제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남한테 정도 낼 수 있고 또 고마움을 항상 이런 고마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고마움을 받는 대신에 그렇게 괴로워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느낌이고 어떤 감정이신지. 제가 그 15살 아닙니까? 그때 15살에 뭐도 모르게 꺾기 가서 그 군인방에 안 들어간다고 뭉디로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리고 전기 고문해가지고 이게 무척 저리고 아프고 가만히 있다가도 손가락이 떨어지는 것이 아파요. 가만히 있다가 살이 떨어지는 것이 아파요. 그리고 가만히 앉았으면 땀이 출출출 막 흘러요. 같이 앉아 있어도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것뿐 아니에요.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전체 너무너무 막 괴로울 때가 있으면. 좀 기억해 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집에서 모두 위로 오빠고 아래로 남동생이고 해나는 이렇게 딸은 하나뿐이니까 막 보는 게 없었잖아요. 보는 게 없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해서도 생각을 하지만은 친구도 아는 친구 다정한 친구도 아닌데 와서 나물 뜯으러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여름인데 보니까 그 군복 입은 사람하고 또 하얗게 입은 사람하고 우리 있는데 이래 막 우리 고동 잡고 있었어요. 네. 고동 잡고 이래 쑥을 뜯어놓고 물에다 묻어놓고 있었는데 이래 보니까 우리 보고 이래 손가락 이렇게 가리키길래 내가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만 고동을 잡아가지고 처음에 있는 거 그 다 보고 쑥도 안 가져가고 그냥 뛰어 올라갔어요. 네. 뛰어 올라 방청 뚝이 있는데 올라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도 없었어요. 아버지 같이 갑시다. 이러니까 이래 올라오면서 이래 보니까 그 여자인들로 가더라고 그 사람들이요. 그랬는데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있었는데 방에를 엄마랑 같이 누웠었는데 아, 그러니까 집으로 오셨어요. 이제 집으로 예, 돌아오셔서 저녁에 저녁에. 밤인데 이렇게 봉창이 조그마한 봉창이 있는데 봉창에 그게 이렇게 누웠으니까 어머니하고요? 보니까 엄마는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모자를 이렇게 내려 쓰고 여자아이를 갖다가 목을 이래 막 이렇게 조르면서 여자아이가 손으로 날 나오라 하더라고요. 밖에서 예. 봉창 사이로요. 그 봉창 창문으로 봉창으로 그래 또 보니까 또 나오라 그래요. 그래도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뭐 모르니까 일어나가지고 이래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앉는데 싹 둘이가 돌아가지고 군인하고 돌아가 여자아이는 나를 이렇게 어깨를 안고 한쪽 손으로 입을 막고 그 군인은 뒤에다가 덩어리에다가 뭐를 이렇게 막 확 찌르면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일이 나오는데 보니까 달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골목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가면 위에는 기차가 다니고 밑에는 이제 구름마가 다니고 사람 다니고 하는데 있는데 밑에 내려다보니까 여자 셋하고 또 군인 하나하고 있어요. 내려가기 전에. 그래서 또 그 내려가자 하더라고요. 그냥 또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보자기에 이래 빨간 보자기로 쌓는 거를 나를 딱 안켜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받았어요. 받아서. 받아가지고 내가 만지보니까 구두가 만지키고 그 안에요. 예, 보자기 안에 그랬는데 그걸 그냥 이래 안고 있는데 5찌나 돼 있는데 그냥 이래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역구정 가가지고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조금 타니까 막 뭐 어지럽고 난 처음 타봤어요 기차를. 그래가지고 막 어지럽고 멀미가 나셨구나. 예, 그래서 그냥 나는 언니야 나는 안 간다. 나는 무섭다. 저 사람 무섭다. 내가 그러니까 조센지 이렇게 하다가 지금도 가는데 그냥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가지고 때리고 이러는데 그때 이 소리 나는 게 지금도 이 소리 나요 지금도 이래 항상 이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가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을 못 하고로 뭐 정신을 얻게 만들어가지고 꺾기 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그냥 집에서 나오셔서 뭣도 모르고 그렇죠. 기차 타고 뭐인지도 모르고요. 뭐인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그 평양에 가가지고 평양에서 또 그 대련 와가지고 평양까지 가셨어요. 대구에서 예, 평양까지. 예. 다섯지 꺾기 가가지고 또 평양 가서 굉장히 많이 또 들어가는 줄로 이렇게 다섯지 발바닥하고 손바닥하고 이래 뭐 도망 못 가고로 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 몽대요로 가지고 이제 막 손바닥하고 발바닥하고 때려가지고 부어가지고 걸음도 못 걷고 뭐 건머지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로 이제 그 또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대련 다른 네, 대련 중국 예 대련 가는 데를 가니까 배가 막 굉장히 여러 배가 이래 쭉 이래 서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 배를 끝에 배를 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 나 배 안 탄다 가니까 배 타면 엄마한테 빨리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려고 가는데 딱 밀치 놓으면은 한 해군이 한 300명 그 배 타요. 그러고 나서 저걸 태웠어요. 5 소녀를. 예. 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상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타고 가다 보니까 일본 설이다.
양에서 있는데 노래를 부르러 가가지고 위에 가서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불러니까 찹쌀떡을 이렇게 학교에다 이어가지고 2개 주는 거 가져 내려와서 언니한테 시안 내가 이거 노래해가지고 이거 찹쌀떡 뭐 가져왔다. 하면서 이렇게 띄가지고 이렇게 주니까는 언니들은 막 울고 이러더라고요. 같이 배에 타신 예예. 분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가는데 막 배가 굉장히 흔들렸어요. 막 배가 막 흔들려가지고 여기에서 가면 여기저로 구부러 가고 이랬어요. 막 구부러 가고 막 토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그 배 안에 그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가가지고 일어나 쓰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구두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못 나오고 이렇게 화장실을 막 하더라고요. 누가 막아요 화장실을? 군인이 예 군인이. 그래서 또 붙잡고 일어났어요. 막 배는 자꾸 흔들리고 하니까 안 붙잡으면 뭐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또 나오려고 하면 못 나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팔로 굉장히 많이 식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뺨을 맞았는 기억은 나는데 그 다음 저는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언니가 너희가 보니까 안 오니까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피투성이가 돼가 있으니까 끊고 이제 갔어요. 끊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눈 뜨지 마라. 네 눈 뜨면 또 달라드니까 죽는 것이 있거라 하면서 담요를 덮어 씌워주더라고요. 그러는데 담요를 내가 이렇게 들치고 보니까 내가 막 언니들 달려들어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야 물어라 무릎 뿌르라 하고 이랬는데 그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군인들 그 해군 300명 탔는 데서 그 여자애를 5을 태웁니까? 그러니까 말도 다 못하죠. 그때 그 배 안에 5분이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강제 위안부 역할을 하셨던 거네요. 위안이 뭔지 모르지만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 장난하는 건 줄 알지 남자 여자 뭐 하는 것도 몰랐어요. 어느 데 가가지고 일이 있는데 거기서 좀 수로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탔어요. 타가지고 갔는데 문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문이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는 크다란 방이 있고 이쪽에는 쪼매는 방이 이렇게 담요 가지고 핫땡을 이렇게 쳐놨는데 5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한 며칠 있으니까 왔더라고요. 또 군인이 와가지고 그 언니를 보고 뭘 소곤소곤 그때만은 이 언니가 하는 얘기가 기모노를 한 벌 가져와가지고 나를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면서 언니가 막 울어요. 울면서 이리 복도가 이리 있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복도가 이리 있는데 이쪽에는 큰 방 언니들이 이쁜 언니들이 저 기모노를 입고 한 10명쯤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한 칸석 이리 째매나게 방이 5개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디만 내가 덩어리를 이렇게 밀는데 보니까 저쪽에 그 군인이 서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나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오락해도요. 무서워가지고 그 하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내 말 들어라. 저 사람들 말 안 들으면 너 죽인다 하더라고요. 죽이는 것도 뭔지 몰랐어요. 그래 가니까 이쯤 있고 이래가지고 막 겁이 나서 이래 가니까 담요를 이렇게 듣기더라고요. 듣기는데 보니까 군인이 하나 앉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봐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간다고 이래 나왔어요. 그냥 돌아서가 나오는데 어디만은 이 머리를 질질 꺾고 막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디만은 그 아디만 보니까 이만한 열쇠가 달리는 건데 그걸 갖다가 탁 잡아 당기더만은 문을 확 여니까 안에 그 테이블가 2개가 있고 그런데 거기다 확 딱 밀어놓고는 도로디만은 허리를 막 발길로 씩 차더라고요. 그 하이견으로 손을 갖다가 이렇게 양쪽에 이래 놓더만은 저게 가디만은 뭘 갖다가 확 뜯어가 오더만은 여기 하나 감고 여기 하나 감고 이렇게 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잘못했는 것도 없었어요. 살리달라고 막 이래 빌고 이러는데 조선진 죽인다 그러면서 저쪽에서 뭐 하니까 막 내가 떨더라고요. 이래 막 정신없이 이래 하면서 가는데 그때 내가
다시 엄마야고 부르는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이 머리에 지금 소리 나는 건지. 그럼 그때 그게 그 전기 충격 받으신 전기지요. 거 예, 인가요? 전기지요. 그런데 너무 나쁜 놈이에요. 왜 죽이려고 그래? 전기 공그전 그렇게 합니까? 전기.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해가지고 막 앉았어도 그냥 막 땀이요. 그것도 굉장히 덥실 때다. 땀이 줄줄줄 막 흘러요. 흐르고 그랬는데 그래가 죽었어요. 그래가 모르는데 그 군인이 하는 말이 언니들한테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아이 너무 어리더라.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면 내가 묻어줄게. 가봐라 캐나. 그래가니까 뭐 자물쇠에 잠겨 있으니까 그것도 나무라요. 나무라 가지고 나무 뜯고 헐클리를 팔아가지고 구디를 파가지고 주전자에 물을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언니가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미기인께내로 주고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끄고 나와가지고 언니 방에다가 놔두고 이제 담요 덮으셔 놔두고 그 군인이 뭐 이제 약을 갖다 줘가지고 미고 그 이제 깡통에다가 그 벤토에다가 그 해가지고 간판 같은 거 이제 밥 같은 거 갖다 줘가지고 미기고 이래가지고 가는데 한 일주일이 됐는가 뭐 그래 가는데 그 군인이 왔더라고요. 군인이 와가지고 이름이 뭐고 이름 없다 했어요. 내가 이제 가다가는 알아요. 가다가는 쓸 줄 아는데 가다가는 써지면서 이름이 뭐고 가길래 이름 없다 하니까 그때는 성을 갈지 않으면 배급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성을 우리는 이제 이간대 야수하라고 갈았어요. 성은 야수하라다. 그러니까 이름을 내가 지어줄게. 연자라고 도식구라고 이름을 그 군인이 지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독고다이에 군인이 특공대 가미가제 부대의 장교인데 21살이라고 그럽디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는데 그 이튿날 해가지고 이튿날에 한 며칠 됐을 거예요. 며칠 됐는데 그게 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집 밑에 내가 그 방공호에 들어갔어요. 네. 둘이가 들어가고 단 사람은 밖에 들어가고 했는데 그 집에 내려앉았어요. 내려앉았는데 이게 콘크리트 같은 집에 그때만 죽었죠. 그럼 5분 중에 2분이 그때 폭격에서 잃으신 거예요? 네, 내 감차준 언니하고 언니하고. 내가 같이 갔는 언니하고 둘이 죽었어요. 지금도 거기는 어딘지 모르시죠? 어느 지역이었는지? 알지요. 근데 하여튼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무너무 내가 장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집을 이래 바라고 다 이래 지었는데 그 군인이 저녁에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도시고 나는 내일 죽으러 가야 된다. 감이 가지니까. 감이 가지니까 얼굴도 씻지 말고 씻고 그 물이 참 귀합디다. 씻지 말고 방공호에 들어가 있거라. 엄마 품으로 돌아가도록 해줄게. 그분이요? 예, 죽어가지고 귀신 돼가지고 내가 엄마 품으로 가도록 해줄게. 도식고는 사랑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노래를 가르쳐 줄게.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3번 들었어요. 써놨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무슨 평소에 부르는 노래도 아닌데 일본 말로지 그죠? 일본 말로는 강꼬리리꾸요 다이왕 하나래 김바노 구모노리코에테 다레다테 미요구루 히도사에 나게랴 나이때 구레루와 무슨 노래예요? 도시공아 히도리다 하고 이 노래를 제가 10번 들었어요. 3번. 그런데 제가 번역을 했어요. 전토끼는 떠는데 대만은 멀어진다. 쿵덕쿵덕 구름소리에 아무도 배웅해 준 사람 없지만 단 한 사람 울어줄 사람은 도식고 한 사람뿐이다.
이절이 또 있어요. 전토끼는 뜨는데 신죽은 멀어진다. 아세아 연대를 하마 내가 거기에 가서 정언을 합니다. 네. 정언을 해놓고 나서 이 노래를 불러요. 왜 그 노래를 항상 부르세요? 그거는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생각하니까 전토끼는 뜨는데 대만은 멀어진다. 그러면 신죽이라 이절은 또 신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세아 연대로 가가지고 신죽이라고 부르고 대만은 멀어진다. 그러니까 아주머니 한 사람이 손을 들으면서 내가 대만 신죽에 삽니다 하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동원되신 곳을 그때 아신 거예요. 거기가 대만 신죽이었다는 거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게구나. 그것도 노래를 통해서 추정하신 그렇죠. 거예요. 노래 때문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전쟁 끝났다 하고 무심해가 하나 수용소에 들다 주더라고요. 그 무심해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대만 신죽에 갔는데 청혼을 대주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때 노무자로 그 부대 안에 같이 있었. 노무자로 비행기 닦고 일했어요. 그러면 집에 한 채 있었는데 부대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 감가제 부대 안에 있는데 여자들이 많이 있으면서 살딸하고 울고 그랬다. 그랬는데 전쟁이 끝났다 하고 이 사람이 수용소에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수용소 안 간다 했어요. 안 간다 했는데 수용소로 들다 주더라고요. 거기서 얼마나 있었는지 그걸 모르고 거기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왔어요. 요즘에 이제 오늘 저희가 할머니를 모시게 된 게 요즘에 일본이 998을 중심으로 너무나 답답하게 그런 막 망언도 많이 하고 근데 저희보다 직접 피해를 겪으신 입장에서는 훨씬 더 보시면서 진짜 때로는 분노도 나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20년 동안 쭉 20년 넘게 일본이 인정 안 하고 저렇게 마음에 해 나왔지 않습니까? 죄는 죄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고 아베는 알미성도 하는 얘기고 알고서도. 네, 하시모토가 이 얘기를 하는 건 하시모토는 아주 어린 사람이라 가지고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꼭 하시모토를 그분을 한번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오사카 지사를. 꼭 오사카 시장이요. 예. 유신일 회장이고. 예예 만나고 만나신다면.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 조상이 그렇게 했다. 내가 피해자다 하는 걸 보이기 주고 싶습니다. 법학도 또 공부하셨잖아요. 국제법도. 그거는 이제 너무 참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다가 저 편지를 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한이 돼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경북대학에 가가지고 국제법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92년도 2월 달부터 갔습니다. 가가지고 99년에 또 졸업하고 99년에 또 그 해가지고 2002년 1년에 학원 또 대학원 또 2년 했습니다. 일본의 요즘에 뭐 교과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교과서 법이라는 거를 일본이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침략 역사는 더 축소되지 않을 거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나라 후세들도 그렇지만 일본 후세들한테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참 항상 극하거든요. 그런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이웃 나라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잘못했는 거, 못다 했는 거 그런 거는 우리 젊은 세대가 다 고치가지고 양국 간의 젊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해가지고 좀 튼튼한 피차 나라를 만들어서 아세아인이라는 자본심을 가지고 좀 꿋꿋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로 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서로 원수를 삼지 예, 말고. 친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도 그런 말씀이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좋은 일만 생각하고 좋은 점만 생각하고 가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하늘에 일본의 천황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본 천황은 하늘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본 국왕입니다. 일본 국왕이 반드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 천황이 아니라 국왕이. 그렇죠. 국왕, 일본 국왕이죠. 자기가 천하에 뭐 하늘에 살지도 않는데 무슨 천황입니까, 자기가. 할머니 다시 20대로 돌아가신다면 20대도 아니죠. 15살 다시 돌아가실 수 있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보고 싶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다시 태어나서 여군이 되고 싶습니다. 군인이요? 예. 저거는 나를 지키는 여군이. 제가 여군이 돼가지고 어느 나라에서나 어디서나 너무나 보기 못하도록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저희가 원래 1시간 말씀 나눈다 그랬는데 거의 지금 2시간이 다 됐어요, 할머니. 근데 너무 건강하게 얘기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정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왜 그냥 해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응해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래, 아니 네. 고맙죠. 계속 하여튼 건강하시고 또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